서울 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좀 뭐랄까요? 약간 행사장에 들어설 때부터 분위기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프레스데이에 참석만 했고 별다른 게 없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큰 미션을 짊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곽재순 회장께서도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인사도 나누고 KG 모빌리티 부스에 있는 내내 연구원분들, 홍보팀, 디자이너분들까지 거의 모든 직원분들이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더라고요. 이번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KG 모빌리티의 굉장히 많은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뵌 적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이번에는 KG 모빌리티 부사장 그리고 언론의 모습을 자주 비췄던 이강 디자인 센터장까지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부터 KG 모빌리티가 공개한 신차 실물 영상이랑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을 KG 모빌리티가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KR10을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시장도 1전 시장, 2전 시장 이렇게 나뉘어서 주요 브랜드들을 살펴보려면 무빙 워크를 무조건 탔어야 했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전시장 한 군데에 주요 브랜드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온갖 차들을 구경하러 가는 게 모토쇼였다면 이번 모빌리티 쇼는 주요 신차들이 궁금해서 가는 정도. 그래서 사실상 주인공은 기아랑 KG 모빌리티였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EV9을 공개하면서 EV9 전시차도 굉장히 많이 배치해놨고요. KG 모빌리티는 콘셉트카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 차종만 4종이나 공개하면서 저희 영상 댓글에도 KG 모빌리티 신차를 보러 가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유독 신차를 많이 공개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쌍용차에서 이름이 바뀐 뒤로도 이렇게나 많은 신차들을 꾸준히 출시할 거고 우리에겐 그만큼 뚜렷한 비전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 차종은 프레스데이 전까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4종의 차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토리스 전기차, 토리스 픽업 트럭, 렉슨 전기차,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KR10까지였는데요. KR10하고 관련된 중요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 소비자분들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희가 좌담회 때 말했던 디자인이 적용된 차가 이번에 그대로 전시됐습니다. 작년 좌담회 당시에 처음 전시되어 있던 차는 앞 그릴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렌더링이라서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앞부분이 과하게 많이 뚫려있고 아래 그물 모양 패턴도 크롬 비슷한 걸로 들어가면서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디자인이 차분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당시 현장에서 바로 디자인을 수정해 주셨는데 이 당시 좌담회에서 수정된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유출됐던 차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이건 누가 봐도 코란도 후속이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좌담회 당시 현장 반응도 좋았고 이미 리뷰 영상도 많이 올라왔지만 디자인 하나는 진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체 제작 예상도를 내보내드렸잖아요. 이런 차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올 거다 이런 취지였는데 실물 영상을 보니까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두 번째는 디자인팀이 굉장히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후면 타이어를 장착할지 드디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걸 말로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후면부 타이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 그래서 조만간 나올 실물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실 거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쳤잖아요. 그 실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측면이고 이게 후면인데 진짜 딱 타이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지 않나요? 측면에서 보면 비율이 완벽해지고 후면에서 보면 어딘가 밋밋해 보이는 중심부가 딱 자리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아마 내부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홍보팀에서도 후면 타이어 이야기를 하시고 디자이너 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타이어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민의 범위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기존엔 이제 타이어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팀에서는 아예 넣어줄 거면 다 넣어주자 주의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옵션 선택에 상관없이 후면 타이어가 모두 들어가고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지금은 위로 열리는 트렁크를 그 옛날 커런도처럼 아예 냉장고 형식으로 옆으로 열리게 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어설프게 출시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왕 할 거면 진짜 그 옛날 커런도 감성을 제대로 살려서 출시하겠다 이런 의지가 디자이너 분들 사이에서 느껴져서 이 차도 진짜 출시됐다 하면 진짜 대박 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콘셉트카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부분들만 논의를 통해 수정되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혀서 출시된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출시되면 가솔린 터보 모델이랑 순수 전기 모델 2가지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계획도 그렇습니다. 파워트레인 때문에 구매를 고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뭔가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부터 이 가격 책정에 따라 토레스 수요를 뺏어 오지는 않을지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차를 다시 보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들으니까 KR10이라는 차를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과 상품성이 모두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날 회사 차원에서 나온 발표 내용도 그렇고 KR10은 단순히 지프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가 아니라 아예 정통 오프로더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쭉 주장해오던 제조사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무쏘나 코란도를 보면 무쏘는 오프로드가 가능하긴 하지만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중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도심형 SUV에 가까웠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재해석되어서 토레스라는 도심형 SUV가 탄생한 거고요. KR10은 이름까지 코란도를 물려받는 차잖아요. 코란도는 원래부터 정통 SUV, 지프형 SUV,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SUV였거든요. 지금 이 정도 급을 가진 SUV 시장에 이런 방향성을 가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렉선 스포츠 같은 차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렉선 스포츠가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유일한 국산 픽업 트럭이라는 점이 가장 크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R10도 이런 차가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옛날 코란도도 보면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투도어 컨버터블, 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파생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렉선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 모델들도 F150이나 실버라도처럼 파생형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톤 트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화물차, 특장차, 덤프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야 점유율도 차지하고 돈도 되니까요. 사실 공장 라인까지는 어떤 영향이 끝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 이미 KG 모빌리티 공장은 폴리 생산 중이잖아요. 아예 다른 차종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같은 차종의 파생 모델들을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R10도 판매량이 안정화된 이후에 이런 파생형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정도로 KG 모빌리티가 피드백 반응이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 관계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던 말씀이 귀는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뭐든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부서든 할 거 없이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출시 시기는 바로 코앞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미 토레스 전기차가 나왔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나올 예정이고 중간에 렉선이나 티볼리, 토레스 이런 차들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기존에 말이 나오던 2024년 출시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신차효과도 크게 누락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날 아쉽게도 실내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겠죠. 이번에 토레스 EVX도 실내가 굉장히 예뻐졌잖아요. KR10 실내는 콘셉트 형식으로 봤었거든요. 토레스 EVX보다 한 세대 발전한 실내임은 분명했고요.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차들하고 비교하자면 BM XM 실내의 분위기랑 구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버튼들은 남겨두고 넓은 스크린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중심이 되는 실내란 거겠죠. 그래서 아마 KR10은 출시 시기 전까지 실내 공개, 가격 공개, 스펙 공개 이런 별도의 이슈들로 신차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차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전략 차종들의 실물과 뒷이야기를 공개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이 사진이 무슨 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차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렉선 전기차입니다. 저희가 예상대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시 시기상으로는 가장 뒤로 밀려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전략 차종이 아니라 KG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는 차라고 보고 커뮤니티에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음 영상은 렉선 전기차 F10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